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과 연결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온라인 월드에서 만나보니 너무 좋아서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베프도 되고 정말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저는 안녕하세요. 진짜 실력을 올리지 않고 지식의 수준을 올리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펼쳐진 지 벌써 2년. 근데 지금은 급박하죠. 많은 분들이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되게 궁금하실 텐데 바로 그걸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레벨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벌써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윤선주 대표를 모셨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 최초 음주 메타버스 짠을 만드는 짠 컴퍼니의 주모이자 CEO 윤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모. 네. 너무 신선하다, 주모. 네, 제 명함에도 주모 겸 CEO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모 네. 겸 CEO. 사실 주모만 쓰고 싶었는데 네. 저희 팀들이 말리더라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래서 주모 겸 CEO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우리가 요즘에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단어.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단어. 알고 있는 단어가 NFT and 메타버스. 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들 단어만 알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네.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거기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네. 거기다가 판을 깔려면 얼마나 거기를 연구했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짱 컴퍼니는 어떤 그 맥락에서 기획이 되고 네. 이걸 또 어떤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싶은지 그 개요를 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람이거든요. 제 키워드는 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네. 사람과 뭘 하는 걸 제일 잘하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가자 해서 같이 으쌰으쌰 가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느껴진다 벌써. 네, 막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보니 네. 20세 이후가 돼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대부분의 경우 술자리였고 네. 동의해요. 진솔한 이야기를 아우, 진솔하지. 거기 참 진솔하지. 커피를 마시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바닥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서울대 신문학과를 나왔는데 언론정보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 90학번 선배님들 중에 저는 96학번인데요. 네. 90학번 선배님들 중에 정말 정말 또라이인데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얘기가 재밌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뭐 이런 분들이 다 저희 과 선배님들이세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과였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똘끼가 충만하고 이런 그러네. 분들이 되게 드글드글 많았던 과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막 뭐 디즈니 플러스 본부장님도 저희 과 선배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 술자리가 네. 너무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술이 조금 취했다 그러면 술 아깝다고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아까우니 집에 가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주량이 사실 얼마 안 됐었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저를 나중에 안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소주 한 3잔 먹으면은 막 핑핑핑핑 돌고 저희 아빠 엄마도 술이 주량이 강하시지 않아서 네. 근데 이 자리에 꼭 늦게까지 있고 싶다는 일념으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술을 먹었거든요. 그걸 한 2년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얘기를 주량이- 많이 나눴던 거예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사회 얘기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막 망상도 있고 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일도 있고 뭐 이 무슨 하여튼 다들 말도 잘하고 달변에 뭐 생각도 많고 막 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냥 너무 재밌고 인간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담이 길었지만 어쨌든 네, 저는 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고 어른이 돼서는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술자리에서 많이 하다 보니 네.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은 그러면 제가 20대 때만 해도 모일까? 하고 한두 명한테 전화 오면 막 25명 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뭐
네, 막 내 밑으로 원샷, 막 동기 사람 원샷, 막 선배 뭐 후배 사람 원샷, 막 이렇게 그런 주모의 약간 그런 역할을. 기질을 그때부터 했는데 3, 40대가 되고 보니까 저부터도 시간이 없고 시간이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는 날 그럼 친구들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고 저는 결혼을 39에 했지만 저보다 보통은 빨리 했으니까 애가 있고 애 그렇죠. 두고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저는 이제 사람 인자를 정말 사람과 사람이 함께야 같이 쓴다고 믿는 인간으로서 이게 윤택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네. 그럼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아날로그인적인 정서 네. 이거를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어. 살려줘 보자. 오케이. 이런 동기가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만나서 얻는 그렇죠. 그 막 똘끼 충만한 대화와 그래 가자 막 그렇죠. 이런 걸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볼 수 없을까? 네, 그렇죠. 근데 꼭 그게 꼭 똘끼 충만하지 않아도 이게 사실은- 충만한 것 같은데. 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똘끼 충만한 건데 사실은 이제 육퇴하는 친구들을 보면 육퇴하고 또 하루 쳇바퀴를 돌았으니까 아, 나는 또 오늘 하루 뭘 했나. 그래 일하고 집에 와서 애 보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헛헛하고 사람 만날 시간은 없으니까 술 한잔 하잖아요. 한잔 하고 혼자. 싶다. 혼자 집에서 보통 혼술을 하거든요. 3, 40대 주부 혼술 위험해. 네. 근데 주부 혼술이 우울증아. 되게 많아요. 되게 나도 많고. 알아요. 진짜 많아요. 네, 주부 혼술뿐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맘카페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10시, 11시 이런 때 이제 드라마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만나고 싶은 욕구는 있고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드라마 하나 보시면서 지금 이거 뭐 펜트하우스 보시는 분 그러면 댓글이 맞아요. 올라와요. 알아요. 왜냐면 외롭거든. 사람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거를 얼굴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라는 어허. 이제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네. 사실 저는 10년 전에도 온라인으로 술자리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저 같이 만나려면 물론 시차가 있어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주말에 시차 아예 바꿔가지고 밤낮 바꿔가지고 네, 네, 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대화가 되고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운데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네. 그때는 정말로 저를 또라이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그럼 너는 조물주가 위에서 보면 너는 책상에 앉아서 여기다 노트북을 놓고 여기다 이렇게 짠을 하고 혼자 그렇게 마셨단 말이냐? 그렇지만 사람들이 있어 상대방에.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노트북에. 다들 막 제가 로펌 다닐 때 그래서 막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기회죠. 맞아요. 왜? 비대면으로 이제 줌으로 구글 미수로 다 많이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때도 될 모델인가요?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40대는 코로나 전에나 코로나 후에나 다양한 제약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야근해야 돼, 애를 키워야 돼, 육아해야 돼, 집에 애 두고 못 나가, 그렇죠. 배우자 눈치 보여, 에너지도 고갈돼서 옛날만큼 막 오늘도 놀까? 안 돼. 어디 뭐 차 타고 나갈 수는 네. 없어. 사람도 네. 만나고 싶어. 이 니즈는 항상 있었고 미국 같은 큰 땅덩어리에서는 다 떨어 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후에도 이게 있는 수요인데 코로나가 가속한 비대면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델에 10년 전에는 안 됐겠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려보자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MKTV 레벨업 여러 개 봤어요. 네, 동영상 네. 저도 여러 개,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저도 1학년이고, 저도 사실 아직 엄청 메타버스가 이거다, 정확히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각자 정의가 다르고 각자 보는 포텐셜이 다르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항상 이게 약간 NFT나 메타버스가 완전 무슨 MZ세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들을 위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외로운 갈데 없는 사실 네, 네.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20대 초반까지 많이 쓰는 메타버스는 사실 20대 후반, 30대부터는 잘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렵고. 근데 사실 음주라는 거는 익숙하고 누구나 다. 누구에게 혼술이든 맞아요, 홈술이든 사람과 함께하는 거든. 그래서 지금 저희 플랫폼의 형태는 아직 네.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입체적인 형태는 못 갖췄고 아직 그 아주- 엔진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잘. 네, 그래서 극초기라서 네. 지금 저희는
화상 채팅인데 컨텐츠가 탑재된 화상 채팅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오케이. 가장 쉽게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이 안에서 친구들끼리만 또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제 셀럽 버전 론칭해서 학생님도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윤종신 씨하고 이제 윤종신 씨랑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굴 보면서 술 한잔 하는 자리, 뭐 슈퍼주니어 규현이 술 한잔 하는 자리, 뭐 이런 거 막 다 했거든요. 네네. 영어도 막 술 한잔 하면서 영어 배워보는 자리,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플러스 저희가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오케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술도 한잔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네트워킹할 시간은 더 없잖아요. 덥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커뮤니티를 익숙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술을 레벨업을 시켜줘서 네. 그냥 이미 흡수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막 이걸 공부해야 돼서 접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난 이미 여기에 일원이니까 이게 기술이 레벨업 됐을 때 난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안에 저희가 하는 뭐 셀럽 NFT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만드는 NFT도 있을 텐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럼 생각입니다. 지금 너 네.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딱 네. 들어보면 심플해.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 네.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그 술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 키워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가 그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이게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과거 중앙화된 세상에서는 경험을 누군가가 끌어가주지만 이제는 그가 경험한 걸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같은 레벨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전체가 크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나 돼서 이 사업 런칭한 지?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외부로만 론칭을 한 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알파 테스트를 사전 테스트 집단을 모집해서 한 테스트는 작년 말부터 했어요. 작년 말, 가을부터 했는데 실제로 상용으로 서비스를 론칭한 거는 3월 11일 정도. 그러면 지금은 어떤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웹 위주인데요. 네. 앱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셀럽들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친구끼리 하는 버전이 오픈돼 있고 네. 그럼 친구 초대해서 야 여기서 혼술하자 혼술하자 이렇게 하는 거 가는 거 그 안에 들어가면 포차가 배경일 수도 있고 뭐 몰디브 여행 간 거 같은 게 오케이. 배경일 수도 있고 술상도 내가 원하는 소주든 뭐 차릴 수 있고 노래방도 TJ 미디어랑 라이선스 맺어서 술 먹다가 노래도 할 수 있고 네. 유튜브도 막 우리 레벨업 하면서 같이 술 한잔 할까? 막 하면서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로 론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친구 말고 셀럽이랑 술 한잔 하는 버전은 저희가 지난주에 론칭을 했어요. 4월 15일에 론칭을 해서 네. 그것도 외부로만 되다가 어제부로 iOS, 안드로이드 다 이제 앱 심사 통과가 돼서 네. 셀럽 버전만 셀럽하고 하는 것만 앱으로 아직 되고 친구끼리 하는 건 아직 앱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 그 메타버스 플랫폼 짠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은 메타버스 내에서 는 구현한 건 아니다. 아니고 네. 웹 2.0에서 할 수 있는 앱 버전으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제 어쨌든 이게 3.0으로 갈 것이다. 가는 거죠. 네. 이제 3.0 이게 왜냐하면 3.0은 우리 윤선주 대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개발자들이 네, 그들 세상을 맞습니다. 열어줘야 우리가 네. 이동하는데 보통 메타버스로 완전히 이동하는 데까지 물론 뭐 메타버스를 짠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기능이 10개면 10개 중에 그렇죠. 하나 쓰고 맞아요. 2개 쓰고 갈 텐데 네. 보통들 다들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쪽 메타버스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이 안에서 저는 사실 제가 그리는 메타버스는 네. 3.0도 있지만 이게 완벽히 가상의 현실, 온라인 현실과 오프라인을 구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오케이. 이게 정말 경계를 허무는 그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메타버스에서 오케이. 그게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끊기고 아하.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체감하는 게 없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면은 저는 이게 물론 이것도 지속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과 연결을 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희 거에서 아직 3.0으로 완전히 뭐 이동을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여기는 온라인 월드니까 이 온라인 월드에서 저희가 커뮤니티로 만들어준 사람들끼리 만나보니 너무 좋아서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오프라인도 좀 만나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베프도 되고 네. 여기 저희가 짠 팀도 할 건데 2대2, 3대3 옛날 감성으로 미팅 막 해 007팀 막 이런 거 해줄 건데 여기서 미팅해서 연애도 오프라인에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네트워크를 인적 자원을 넓혀가고 더 윤택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이거 해야겠다 더 하고 이런 상태에서 3.0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3.0이 딱 만들어 놓고 들어오세요. 어려운데 나 잘 모르겠는 네. 데가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거기서 예를 들어 저희가 술상 차림 스티커가 있으면 아직 NFT를 못 갔어도 네가 만든 스티커도 여기서 팔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컨셉을 쉽게 이해시켜 주면은 네. NFT 갔을 때도 오케이. 조금 다르네. 훅 전혀 모르던 건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개인들 있잖아요. 네. 온 개인들이 커뮤니티에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만 그 개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역할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사실 개인의 경제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야 그 1000만 원 그럼요. 경제를 몽땅 갖고 그렇죠. 있는 커뮤니티 전체가 그렇죠. 크는 네. 거거든요. 네. 원리가. 네. 맞아요. 이 역사를 좀 살펴보자고요. 결국 스타트업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 네. 사람 보고 투자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물론 팀을 보고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죠. 네. 사실 윤선주 대표와 윤선주 대표가 뜻을 같이 하고 똑같은 레벨로 같이 머리가 히팅돼서 같이 움직여지고 네. 이 엔진이 같이 작동하는 팀을 보고 한다는데 그래도 결국은 CEO가 누구냐 네. 이 사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윤선주 대표에 대해서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요렇게까지 왔을까? 사실은 그 먼저 커리어를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네. 졸업하고 네. 뭐 했어요? 한 직장 꽤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어디 가서 특강하면은 제목이 갈지자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되게 제목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인생은 도전이다. 뭐 갈지자로 가도 괜찮아. 이런데 처음부터 갈지자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고 하다 보니까 갈지자로 가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저는 직접 경험 신봉자가 됐거든요. 언제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남한테 들었던 간접 경험이나 네네네.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항상 달랐어서 이게 다른 게 제가 생각한 제가 다르던 나는 이런 걸 잘할 거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가 해보면 아니네 이런 게 있던 맞아요. 현실은 저럴 거야 저거 PD를 하면 이럴 거야 했는데 했더니 아닌데,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아는 게 몇 개나 돼요? 쭉 얘기해 보세요. 쭉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커리어를. 빡센 데서 시작했네. 네, 좀 다 빡센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 빡센데 한 군데도 없어 지금. 네, 좀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전 또 20년 대계를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뭐? 난 프레젠테이션 잘하지. 난 남들보다 논리력이 좀 있고 분석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컨설팅을 하다가 뭐 스폰서 받아서 MBA를 갔다가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인더스트리 찾아서 회사에서 뭐 이러다가 한국 지사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때 막 중국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지사를 열고 막 아시아를 넘나드는 CEO가 돼야지. 20년 대계를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사실 저 6개월 만에 그만뒀거든요. 보스턴 컨설팅 컨설턴트 6개월. 6개월 했어요. 오케이. 이유는 해보니까 뭐 3개월 차 치고 잘한다, 6개월 차 치고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꼬꼬맹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느낀 건 나는 내가 잘하는 거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치관이 부대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제가 수익을 내는 거, 클라이언트 회사에 수익을 내주는 거에서 네. 큰 마음의 울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해보니까 맨날 새벽 4시 막 긴밤 날밤 새벽 3시 7시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수익성을 높여서 사실은 매크로하게 보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고 되게 좋은 건데 네. 막 그때 이제 막 판촉 여사원들의 어떤 배치 기준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라서 막 한 1,500명 정도 제가 막 자르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였는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처우 개선을 해주는 거에 훨씬 막 이게 열정과 막 마음이 이게 막 오는 거예요. 막 너무 불합리하고 막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막 그래서 나는 이게 가치관이 부대끼니까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그냥 계속 컨설팅을 하고 다니면서
과외로 다른 거에서 저의 동기부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인생 모토가 웃으면서 죽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서 잘 죽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서 그러면 나는 안주와 도전이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을 때 여건만 된다면 오케이. 도전하고 싶다,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 가치관이 부대끼지 않고 좋아하는 거 해보자. 걸. 그리고 이제 PD를 하려고 이제 언론고시를 봤는데 다행히 붙었죠.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BS 예능 PD를 했고, 예능 했어요? 네, 예능 다큐도 했어요.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예능을 했네. 그 사실은 제가 예능 그 SBS 시험을 볼 때 네.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합숙 평가가 있거든요. 3박 4일 합숙 평가가 있는데 뭐 술도 잘 먹고 막 토론도 잘하고 이러니까 기자분들이 너 기자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의 명암을 보는 거를 컨설팅을 하면서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하는 기사로 어떤 사람은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어두운 면이 생길 때 내가 만드는 기사로 그게 그때는 아 그거 감당하고 싶지 않다. 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자 한다 그러면 붙여줄 것 같고 PD 한다 그러면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아유 못 먹어두고 저는 그냥 PD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붙어가지고 PD 여기는 네.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는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오케이 계셨네. 프로그램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가 그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 게임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하던 최영인 PD가 지금은 SBS 예능 본부장님이신데요. 그 최영인 PD하고 같이 너무 재밌게 사수로 둘이 부사수로 너무 잘 맞아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야심만만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야심만만에서 아. 네, 저희가 만들어서 파일럿을 한번 띄우고 아. 망해서 두 번째 띄우고 잘 돼서 이제 그걸로 나와가지고 그걸 꽤 오래 했죠. 야심만만을 꽤 오래 야심만만. 하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 이 쿠팡은 어떤 그래서 스토리예요? 이제 사실 이제 또 예능을 해봤더니 네,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적성에 맞았어요. 그 팀도 너무 좋았고. 오. 근데 이게 또 가슴에 바람이 음. 휑 하고 막 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네, 그래서 아니 너무 재밌는데 왜 난 또 이렇게 휑한가라고 네, 네, 네. 보니까 재미만 있게 느끼는구나 내가 이거를 이런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야, 전 참 우리나라 보조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재미라도 있는 게 어디냐? 재미조차 없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나라는 인간은 또 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나라는 인간은 가치관도 맞아야 되지만 재미만으로도 또 안 되는구나. 오케이. 나는 뭔가 더한 의미를 느끼고 싶구나. 내가 하는 일에서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을 제가 유학을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팡 창업 전에 하버드 PD를 로스쿨. 하다가 이제 가서 근데 제가 뭔가 공공을 하려니까 공공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로스쿨하고 이제 하버드 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를 같이 했어요. 행정대학원. 조인트로. 예. 네. 그래서 거기서는 공공정책 배우고 이쪽에서는 이제 국제법을 해서 그때 마음은 유엔 같은 데 가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자 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이제 약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 나타나는 나타나고. 짠가처럼 생각했나 봐요. 유엔 같은 데서 일하면 근데 그럴 수 그쪽도 있다고. 짠이고 이번에도 짠이네. 아, 짠 그렇죠. 나타나. 아 짠 그러네요. 부딪혀. 아, 이게 어차피 다 했어야 짠일세. 되는 건가 봐요. 짠을. 어차피 다 짠으로 끝나네. 그렇죠. 아 기승전결. 아 그런 거 포인트 잡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단계 밟아야 될 게 많고 나라들 저것도 받아야 되고 국제법은 막 미국이나 막 이런 강대국이 안 지켜 그러면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인간이라서 뭐가 되는 걸 봐야지 결과를 봐야지 더 동기부여가 되는데 아 이게 또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근데 이미 그때 또 학자금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SBS 때 번 돈도 있었지만 융자 더 많이 받아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게 하버드 4년 다니면 빚이 많이 생겨요. 공부하느냐고 결혼을 늦게 하셨구나. 이거저거. 뭐 하고도 많이 또 계속 하고. 일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일단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이 길은 아닌가 봐 했으니까 로펌 가서 이제 이번에는 현실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었고 그래서 로펌 가서 변호사 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뭐 다른 걸 뭐 해야 되는지 봐야겠다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하버드에 있던 친구들이 쿠팡을 창업하려고 하고 있었고 아. 저한테 이제 할 거다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주다가 네. 아이디어를 막 주다 보니 같이 하자 그래서 싫어 이러다가
쿠팡 창업 같이 했어요? 공동 창업이에요. 네. 3인이 했거든요. 김범석, 윤선주, 아, 고대웅. 진짜? 네, 이렇게 셋이. 그 창업을 했더니 처음에 사실 쿠팡이 지금 이런 온라인 커머스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룹폰이라는 모델을 갖고 와서 아, 맞아요. 공동 구매. 맞아요. 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약간 문화 전도사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자, 한국에도 여러분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미와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하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맨날 여러분들이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모로코 레스토랑도 있고 무슨 뭐 대만 레스토랑도 있고 공연도 여러분이 맨날 보는 뮤지컬과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모노 드라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전시회도 있고 소개시켜주고 첫 경험 시켜주고 그래서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이게 영리 기업이니까 수익이 제일 잘 나는 걸 해야 하니까 결국은 점점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가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때도 네. 배송 상품 위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아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네. 저는 항상 정성적인 걸 하고 싶나 봐요. 정서적인 거. 그래서 이제 원래 계약해놨던 로펌에 홍콩에 이제 가서 이제 합류를 했죠. 그래서 로펌 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동안 항상 직접 경험을 했을 때 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했던 적이 없으니까 현실이나 네, 네. 내 자신이 이번에도 음. 안 맞을 것 같다. 이번에는 네. 로펌 변호사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혹시 몰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맞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로펌에서 이제 인턴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미 네. 현실도 보고 저도 그동안 이제 삽질을 많이 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슬슬 이제 홍콩에서 살아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슬슬 다른 걸 해야 하겠다 할 때 예. 글로벌 교육기업 EF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는 동생이 언니 우리 CEO하고 프레지던트가 언니를 만나고 싶어해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언어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어서 정말 글로벌하게 뭘 하고 싶든 간에 꿈을 이뤄주는 게 도와준다 약간 이런 교육기업이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교육기업은 되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예능 PD잖아요. 좀 재미가 없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육이 이제 어떤 보습 학원이나 이런 교육이 아니라 막 본인들이 EF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막 어학연수 센터가 직영하고 있는 게 막 50 몇 개가 있고 언어 막 여러 개 있고 막 대학교도 있고 네.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고 한국 애들이고 중국 애들이 할 거 없이 다 외국에 내보내보고 경험시키고 언어 가르쳐주고 막 문화 교류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다 언어 몇 개씩 하고 뭐 아우, 야, 거기 완전히 엄청 패셔넷하고 와, 거기 인적 술도 엄청 자원들이 너무 재밌었겠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완전 그죠? 워크 하드 플레이 하드의 아. 진수인 회사였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다녔어요, 이 회사를. 어휴, 오래 네, 있었네요. 6년 한국 지사장하고 만 3년 아시아 대표하고 그래서 제가 총 횟수로 10년을 이걸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엔드 프로덕트가 사람이잖아요. 네. 학생들, 어른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30대 초반의 어떤 직장인 분이 네. 회사를 휴직을 하시고 어학연수를 가셨어요. 자기 막 영어를 좀 더 배워서 아, 휴직이 아니구나 그만두고 뭔가 이직을 하고 싶다. 네, 네. 근데 처음에 회사에 오셨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어둡고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막 온갖 글로벌 남자들 5명한테 동시에 막 대시를 받고 모쏠이셨는데 네. 대시를 받고 또 해보니까 영어 배우는 본인의 속도가 네. 다른 애들보다 빨라서 다른 애들한테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감이 난 글로벌에서 먹히는 여자 해가지고 되게 막 소심하고 막 어둡고 이러셨던 분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막 희열.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막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했는데 그 10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거에 커리어와 인맥과 이 모든 걸 집대성할 이 지금부터 10년이 제 인생 커리어의 마지막 피크일 것 같아서요. 이제 내 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저요 46입니다. 오, 되게 젊어 보인다, 그지? 감사합니다.
46.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우리 윤선주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네. 수없이 그 저는 계속 질문 던진 스타일이에요,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네. 복잡하게 살아. 가만히 인생이 피곤하죠. 사람이 질문이 네. 없으면 덜 피곤하거든. 근데 자기가 어떤 중심에서 핵에 있어. 핵의 중심에 있어. 일을 막 하나 가면서도 근데 질문하니까 헛헛한 거지. 맞아요. 헛헛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네. 질문하는 사람이랑 헛헛함이 공간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 공간이 딱딱 보이거든요, 이게. 그럼 공간에 있으면 뭘로 채울까? 그러다가 그걸 공부로도 채우고 유학으로도 채우고 뭐 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하면서 네. 커리어를 계속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드라이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